오늘 이제 제목은 우리는 모두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서울권의 좋은 대학들을 노리겠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고3들 졸업하는 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좋은 대학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내가 좀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좀 지금까지 결과가 안 좋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과천대 이상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친구들, 이제 동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아니면 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는 친구들도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대학교 입시 일정인데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9월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요 전에 이제 7월이면은 기말고사 끝나게 되죠, 고3. 그렇게 되면은 요때 이제 어떻게 입시를 치를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면 7월까지는 학교 경쟁이에요. 학교 내 경쟁. 그래서 친구들과 등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1등급이라든가 2등급이라든가 이런 경쟁들을 하게 될 텐데 7월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가 3등급이 됐든 뭐 그동안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든 이 다음부터는 전국 경쟁입니다.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쌓아온 내신 등급이라든가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제는 전국에서 오는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해서 평균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뭐 학교에서 내신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회를 듣고. 자, 일단 대입 입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자, 보통 수시대, 정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신규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너 이제 입시 전형을 주로 뭘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선생님 학생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수시가 내신이다. 이런 공식은 우리 하이탑에 있는 학생들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시가 내신이다. 그러면 내신을 잘 보면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복정고 같은 경우가 내신 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름 문제도 좀 수월하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1.8 정도의 내신을 가져갔다고 할게요. 굉장히 잘했죠. 1.8 정도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뭐 서울대도 될 수 있죠. 물론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고려대, 연세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앙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복정고가 시험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럼 수능 준비가 잘 안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막상 내년 7월부터 정리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3, 4개월 만에 뭔가 준비가 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하게도 이제 생기부의 스토리들과 생기부, 그 다음 면접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복정고가 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정고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복정고뿐만은 아니에요. 성남고, 그 다음 풍생고 다 마찬가지들이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성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2등급선에 좋은 대학, 2등급선에 약간 소신 지원을 하는 대학, 이런 대학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9월 정도에 아이들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상담들을 좀 해요. 그러면은 원서를 갖다가 야, 요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등급이 요러요러하니까 약수령 논술도 하나 쓰고 최저는 이런 걸 맞추고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저랑 그다음에 강남이나 분당권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
여기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랑. 왜냐면은, 왜냐면은 일단은 이 입시 컨설팅을 할 때 이 아이한테 최선의 방책을 갖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대립구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학교와 학원은 이제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순수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 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갖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학교는 어쨌든 간에 교사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공격적으로 컨설팅을 했다가 아이가 실패했을 때 입시에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원망과 민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학교를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입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됐든 학교가 얘기하는 게 됐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입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합쳐서 수시라고 해요. 이 논술 중에는 이제 뭐 인문 수리 논술도 있고 약수령 논술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1, 고2 학생들 다 이제 학생부를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려운 게 이 두 개가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보는 거죠. 학생부 종합은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스토리를 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보게 돼요. 물론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에 내신 점수가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 과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 내신만 잘 받아서 내신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굳이 등급이 안 나올 선택 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제자인데 성남여고예요. 이공계생인데 근데 고3 때 미적분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원래 이제 다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미적분 선택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좀 똑똑했던 거죠. 아,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종합전형은 버린 거예요. 이공계에서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인서울권의 대학을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전략을 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숭신여고 학생인데 이 내신이 수학이 1, 2등급 선에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데 한 10등 정도 하면 예를 들어 10등 정도 했으면 그 전에는 200명 중에 10등이니까 5%입니다. 거의 1, 2등급 사이에 있죠. 그런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40명이라고 치면 10등을 하게 되면은 2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4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등급인데 3학년 때 4등급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죠.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약점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 시험이 있죠. 자, 인원 분석을 좀 보면, 자, 이렇게 학생부 교과가 45%, 그 다음에 종합이 23%, 정시가 20%, 논술 일부, 이렇게 해서 수시대 정시인데, 그래서 수시대 정시가 8대 1에 그럼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보신 데이터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전국 통계입니다. 전국 통계. 저는 우리 학생들 가천대 이상은 꼭 다 보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5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가천대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보내고 싶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 통계를 보셔야 돼요. 수도권 이상을. 그죠?
자, 비수도권부터 보시면 비수도권은 63%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되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저 5등급인데요.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저는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조금 더 비비고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전형 15%밖에 안 뽑아요. 그렇죠. 5등급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종합전형이. 교과 내신을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택 과목도 달라질 수 있겠죠? 2, 3학년 때. 자, 수도권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교과 전형이고 25%가 종합, 그 다음에 수능이 많이 늘어나죠.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도권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가천대 이상의 통계는 아니에요. 가천대, 단국대 이상을 보려면 이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한 15%, 종합 전형 한 30%, 수능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게 되죠. 정시가. 그리고 이쪽의 데이터들은 또 의미가 있는 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은 이제 첫 번째 1학기 하나 끝난 거잖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버릴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3개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세 학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약간 중점 전략을 세울 때가 됐어요. 아, 나는 교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종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고1 학생들은 그냥 종합을 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통계가 유의미하다. 이 통계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대학교 가기가 좀 쉬워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죠.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이 3등급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통계를 보면 3.8에서 4.2까지가 합격선이 나와요. 4등급이어도 한번 써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대 쪽은, 이 비수도권의 지방대 쪽은 요새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달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통계는 별로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 통계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어떤 고1들은 당연히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고2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모르는 경우를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설명이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선생님, 저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4등급 됐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왜 4등급이 됐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친구가 그러죠. 아, 선생님 한 등급밖에 안 떨어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이렇게? 약간 쿨합니다, 쿨. 3회 4등급이었던 학생이 3등급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한 등급 올랐죠? 좀 느낌이 안 와요. 아, 선생님 뭐 그냥 조금 올랐어요. 이런 정도가 되죠. 4등급인 학생이 5등급이 됐다고 할게요. 역시 느낌이 잘 안 와요. 아이들은 보통 1, 2등급이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3등급까지를 상위 20%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23%까지니까 1등급은 4%까지니까 저 윗선에 조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포가 있다 그러면 요 위에 조금 이게 1등급이죠. 그 다음 2등급이 7% 정도, 그 다음 3등급이 한 이 정도. 이 세 개가 합쳐서 23%. 그래서 상위 20% 안에가 1, 2, 3등급이 있는 거고 3등급 정도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면 인서울의 국민대, 세종대 이런 정도가 가능합니다. 여대는 요새 뭐 점수 너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3등급 이상이 인서울이다. 2등급 정도 받으면은 중앙대나 동국대 이런 쪽이 가능합니다. 근데 4등급을 보시면 4등급은 하나가 20%예요. 되게 넓은 거죠. 안쪽에 놓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4등급입니다. 5등급도 하나가 20%예요. 이만큼이 5등급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4등급에서 5등급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가천대가 4등급 선에도 지금 약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에서 5가 됐으면은 이 친구는 가천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지방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전형이든 동아리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아까 4였던 애가 3이 되면은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게 인서울권이 된 거예요. 되게 잘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한 등급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4등급을 내가 이번에 받았다. 이러면은 여기는 방어 라인입니다. 그래서 4등급 정도면 수도권 대학은 이제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잘해야 되는 과목들은 3등급 이상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공격 라인. 그래서 방어와 공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가천대가 됩니다. 5등급은 경고 라인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내가 특히 주요 과목들을 이렇게 5등급이다. 그러면은 당장에 전문가를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지방대를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받은 등급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등급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애가 탔으면 좋겠어요. 아, 나 큰일 났구나. 나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났으니 이제 분석하고 좀 돌아볼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인서울권과 수도권 상위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거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선택 과목입니다.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종합 전형에서 이공계열이면 물리원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물리원이 등급 따기 어렵거든요. 근데 선택을 안 하면 종합 전형에서 마이너스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물리원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면 교과 전형에선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결론을 좀 내리게 되면은 차라리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잘 나올 과목들을 선정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고1 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어려움이에요. 자, 어쨌든 내신과 수능 최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능 최저를 본다 그랬잖아요. 지방대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춰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가천대 이상을 노린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나름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1, 2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국어와 영어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최저 등급 맞출 때도 도움이 되고요. 영어가 등급 따기가 쉬우니까 절대평가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영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점수를 많이 줍니다. 영어 많이 잘하면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뭔가 내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약수령 논술에는 국어와 수학만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제 고교 학점제 학년 거기에도 지금 이제 수능 방침이 나왔죠. 수능 방침에 국어와 수학만 상대 평가를 하겠다. 그죠? 이 과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은 원래 중요했고 국어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하고 계셔라.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데를 좀 지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죠. 특히 복정고, 풍생고, 성남고, 성남여고, 동광고 이런 쪽은 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생기부에 물음표가 적혀 있죠. 이게 어떤 입시의 트렌드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예요. 주요 대학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등급이 나와 있죠. 2023년도 합격자 성적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 1.5선, 1.4선 이런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 된다는 거죠. 고려대도 좀 비슷합니다. 고려대가 분포가 더 크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1.41에서 2.06 그러면 이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2.06이면 중앙대도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좁았어요. 간격이. 자, 이런 것들이죠.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100%지만 고려대는 서류 평가가 들어가죠. 학생부 종합평가.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고민이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교과 전형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인서울권을 노리고 인서울권에 가천대는 안 그렇습니다. 가천대나 단국대는 인서울권의 대학에 좀 좋은 대학을 노린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전형 과목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41에서 2.06이면 여기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될 텐데 1.5선에서도 떨어진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생기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저도 다 맞춰야 되죠. 그죠? 두 개 과목 등급합이 4 이내 그러면 2, 2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개 영역 7 그러면 2, 2, 3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중앙대 쪽, 이화여대 이런 쪽을 보면 중앙대는 지금 출결만 들어가고 어떤 학생부 종합에 어떤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경희대도 요 라인을 보면 특이하죠. 1.5에서 2.3까지 뽑았다. 교과 전형을. 그죠? 여기 교과 정성평가가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도 좀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교과 100이잖아요. 여긴 보시면 그냥 딱 1.86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합격선이라는 거죠.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지금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에선 생기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홍대, 숙대, 국민대, 숭실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교과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한 요 정도 선이죠. 홍대가 한 요 정도 2등급 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국민대 뭐 이쪽은 한 2.7까지도 이제 합격한 성이 있죠. 여기 이제 요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이 될 거예요. 이런 데도 만만치 않죠. 국민대 같은 것도 두 개 합이 5 이내 그러면 2, 3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뭐 쭉 내려와서 같은 라인이네요. 가천대 쪽으로 오게 되면 가천대는 원래 2.5 정도 선에서 교과 전형 대학이었는데 지금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데이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2.5에서 3.0 사이. 요 사이가 이제 학생부 교과로 가천대에 합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근데 가천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산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실컷 해놓고 나중에 교과로 못 들어가면 안 되고 두 개 등급 합해서 6을 받아야 되니까 3, 3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랑 영어는 지금부터 공부를 시키셔라. 학생들도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수능 공부를. 그리고 이 수능 공부를 한 게 내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수학하고 탐구는 얘기 안 하시죠? 그럴 수 있는데 수학 탐구는 진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범위가 아직 안 배웠어요. 수능 과목을. 다 배워야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단국대선도 한 2.5 라인, 그죠? 2.3, 2.4 이렇게 되죠. 아주대 이런 정도 라인이 되죠. 자연계에선 2.5 정도 되겠죠. 한양대 에리카도 요새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2.8, 3.14 이런 라인. 그죠? 그래서 요 정도면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랑 이 교과에 대해서 제가 커트라인하고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요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요. 가천대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좀 어떤 한 학기 망친 학생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죠.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서 우수한 4개 학기만 반영한다. 그래서 제일 잘한 학기에 40, 그다음 30, 20, 10.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학생들 처음에 공부를 못했어요. 5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점 막 올라가서 뭐 이런 정도의 라인이 나온다. 학기 등급의 평균이. 그럼 얘가 40% 반영이죠. 이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1학기가 끝난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2학기도 망했다고 쳐도 이것도 10%밖에 반영이 안 돼요. 진짜 공부는 고2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3개 학기에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아 있고, 아, 요거 가능할까? 내가 여기서 몇 등급이나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이 학, 학점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이 학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단위수. 예를 들어서 국어가 4단이다, 4학점이다. 그런데 탐구는 뭐 3학, 2학점이다. 그럼 얘가 2배 중요한 거죠, 2배.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저거 싫고 생기부도 따지기 싫고 나는 그냥 교과 등급으로 가겠다. 이러면은 교과 전형이 적합합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아실 때가 됐거든요. 자, 약수령 논술은 논술 점수와 내신과 수능 최저의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이론 학교들이에요. 현재는 서경대, 수원대, 홍익대 세종, 삼육대, 한국기술교육대, 고려대 세종, 한신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글로벌, 가천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가천대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일, 11월 16일이 이번 수능인데 11월 달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가천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봐요. 국어랑 수학을 보게 되고 인문계열에선 국어 9개, 수학 6개. 그래서 이거는 점수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잘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영 과목은 수 원투기 때문에 우리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 중에 한 4등급 정도 선에 있다 내가 4등급 이하다. 이러면 반드시 지원해 봐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원래 4등급 이하에서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발 역전을 노리는 수능은 좀 너무 빡세고 그렇죠? 그럼 고2 학생들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 수원2 과목이 중요하겠죠. 지금 한창 수투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1 학생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한 과목을 3등급을 받아야 돼요. 이걸 맞추기가 4등급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데 미리 영어나 국어에서 좀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 10개, 수학 5개 비슷합니다. 가천대랑. 그래서 이렇게 수학과 국어로 이루어져 있고 서경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어 한 3, 4개, 6개 뭐 이렇게 돼 있고 수학이 6개, 수 원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것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를 좀 따왔는데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있을 거예요. 좀 잘 보이는 걸로. 3, 6대 수 원투 그죠?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똑같죠. 국어 수학. 한신대 똑같죠. 국어 수학. 그죠? 수 원투. 한국기술교육대 그죠? 공학 계열에선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계열에선 인문 논술인데 12개 정도의 단답형 문제. 수 원투. 그죠? 한국공학대도 수 원투. 논술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논술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다. 고려대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 고려대 세종은 수학에서 수 원투가 아니라 미적분도 들어가요. 그죠? 이공계에서는. 그다음 인문계에서는 국어, 이제 인문 논술이 될 거고요. 자,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이 가천대 기출 문제인데, 모의 기출 문제인데, 뭐 이렇게 지문을 하나 주고 여기 기억니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약간 단답형이죠.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정신이 물질에 눌려 있음. 그럼 조각이 뜻하는 건 뭐냐는 거죠.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수학 영역 같은 것도 이렇게 문제를 주고 요거인 과정을 논술하시오. 그러면 한 3, 4줄 정도로 답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내신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가천대 이상을 노려보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수원투 공부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려도 되지만 3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가천대 건데 7.5점 차이가 나요. 내신 반영 점수가. 근데 약수령 논술 한 문항에 10점이거든요. 한 문제 더 맞추면은 극복할 수 있는 등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3등급은 가천대에 약수령 논술을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이가 3.4, 3.3 정도 됐어요. 3.34. 저번 주 목요일 날 가천대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잠깐. 저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어,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가천대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3.4 정도 되는 학생인데 이 정도면은 가천대 학총의 합격선이거든요. 합격선. 근데 저는 떨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는데 점수가 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나오고 나서는 전국 경쟁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들어갈 만한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학생들이 점수만 보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 논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약수령 논술을. 근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1차에서 좀 떨어지고 좀 후회하는 상황.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3.5 막 애매하다 이런 등급은 다 써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시로 대학을 간다? 보통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많아요. 위례암비고도 그렇고 이미 4, 5등급이 나오면은 내신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동광고나 성남여고, 성남고, 통생고 이런 계열들 학교 시험이 좀 쉬운 복정고 이런 계열들은 이런 스토리들이 나와요. 아이가 5등급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3으로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효성고, 위례암비고 이런 경우는 여기를 뚫고 들어가 이런 발전 스토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좀 느끼고 정시로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광고 학생인데 지금 고3이에요. 고2 때까지 내신을 좀 냈는데 처음에 5등급에서 출발했는데 꽤 선방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등급이. 잘했어요. 근데 자기는 인서울권의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정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수학만 빼고는 한 2등급 선상에 있어요. 수학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능 시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인서울권에서는 40% 정도를 수능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분당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내신 학원의 내신 강좌가 열리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내신 1, 2등급 아이들은 보통 이제 과외 같은 걸 하고 있고요. 1, 2등급서는 아직 희망이 있는 3등급 이하에서 인서울을 노리는 쪽은 다 포기하고 정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막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게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내가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능 점수를 잘 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수능 점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 같은 경우는 퍼센트죠. 94점이라는 건 6%라는 겁니다. 그럼 성균관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은 95점이니까 5%라는 건데요. 탐구를 좀 못했죠, 이 친구가. 그죠? 탐구가 지금 16%고 가천대 등급이거든요. 여기는 29%인데 29%면은 수도권 낮은 대학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표준 점수는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난이도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국어가 불수능. 수학은 쉬웠어요. 물수능. 똑같이 1등급을 받았더라도 국어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인서울권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과천대나 인서울의 하위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반영을 해요. 등급은 최저 등급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죠? 정시에선 별로 상관이 없죠. 이걸로 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린 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린 거고, 배점이랑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수학은 2, 3, 4점이 있는데, 30문제예요. 근데 30문항 중에 13문항이 4점입니다. 이게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그 52점이 이제 13문항이 4점이죠.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해야 수능 점수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가천대 건데, 이제 국어랑 수학 중에 잘한 순서대로 잘한 거에다 35%, 그 다음 못한 거에 25%를 주겠다. 국어 수학이 하여간 중요하죠. 영어는 20%를 줄 거고, 탐구는 한 과목에다가 20%를 주겠다. 한 과목만 선택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종합해가지고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국어 3등급이고 수학 3등급이고 영어는 4고 생명은 3등급이에요. 그럼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83.6. 근데 여기는 수학이 4등급이에요. 근데 또 100분위 점수 반영했더니 81.5. 그래서 이 정도면 합격선이 됩니다. 과천대가. 그래서 수능을 3343 이 정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3등급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3등급 한 70점대 정도.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수능 입결을 보시면은 이거는 정시예요. 정시에서 1등급에서 여기가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 과목인데 세 과목, 영어를 제외한 세 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본 거고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등급이면 1등급 최상위권이면 이런 데가 가능할 거고요. 2등급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데가 가능한 거죠. 1점 몇, 뭐 이런 등급대. 그죠? 중앙대. 자, 2등급 라인에 있는 게 이런 정도, 11% 라인이죠. 그죠? 꽤 괜찮은 대학들이죠. 여기서 이제 3등급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3등급에 가까이 있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뭐 과에 따라 좀 나눠 놨으니까 서울과기대,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가천대 높은 학과나 이런 쪽이 약간 2점 중반대 정도. 그죠? 3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등급은 3, 4가 섞이겠죠. 그렇게 되면 세종대, 광운대, 뭐 한국외대 이런 데들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전형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생기부도 필요하고,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 오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얘를 갖다 잘 분석을 해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연세대 한번 볼까요? 연세대는 1단계에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라는 거는 만약에 합격생이 100명이면 100명을 선발하는 거면 300명을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1단계의 서류로. 그죠? 그럼 1단계의 서류로 300명을 합격을 시키고 2단계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점수를 보게 됩니다. 면접 점수가 이제 요 판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전형은 학업 우수 전형이고 계열 적합형은 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 50%.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하는 게 이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한번 보실게요. 고려대 합격선입니다. 점수 너무 낮잖아요. 그죠? 4.65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4등급이 어떻게 고려대에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가 다 섞여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4.65는 이제 자사 외고 쪽이 되겠죠. 왜냐면 특목고 쪽이. 이쪽은 이제 일반고 쪽이 될 거고요. 일반고에서 20대 1의 스토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이게 고려대 합격선인데 2.2에서 3.4가. 근데 이 다음에 보시면은 경희대거든요. 경희대도 2에서 4예요. 비슷하죠? 고려대랑. 여기는 오히려 높죠. 여기도 2에서 4네요. 여기는 건국대예요. 그죠? 이것도 2에서 4. 그죠? 이거는 국민대예요. 그리고 종잡기가 어렵죠. 숭실대도 2에서 4. 그죠? 오히려 단국대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사고나 외고들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는 좀 한 3등급 이렇게 되죠. 가천대. 그죠?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아이들은 이 정도로 좀 어려워 보여요. 한 3.5 정도 선에 있어야 되지 않나. 3.5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3.75에도 붙는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요 내신의 함정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한국 외대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입니다. 자,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 보면 이 밑에가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경영학부 볼까요? 이렇게가 합격선이잖아요. 그죠?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후반까지 이렇게 합격자가 쭉 분포합니다. 그럼 얘는 얘보다 뭐가 뛰어나길래 붙었을까? 그죠? 여기서도 떨어진 애들이 많을 텐데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는데 경희대인데
OX로 표시되어 있어요. X는 떨어진 거고 O는 붙은 겁니다. 자, 미디어학과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분포가 이렇죠. 이 X고 이건 전부 다. 그죠? 여기 등급에 있지만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붙은 거예요. 등급이 더 낮은데. 여기 다 X죠. 얘는 붙은 거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준비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신 말고 그럼 활동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동봉진이라 그래서 자율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자, 이 서울시립대인데 서울시립대 학종 전체 고교 학점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2.58이면 붙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특목고는 4.3에서 붙었단 얘기고 자사고 2.7에서 붙었단 얘기고 일반고는 1.9 정도는 돼야 붙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것들이 입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얘를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 뭐 써봐야 떨어질 거니까 써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붙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중요한지. 자, 일단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됩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친구는 국어가 98점을 받은 건데 평균은 84.3이었고 표준 편차는 9.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옆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 옆에 거는 평균이 67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93점을 받은 거고 표준 편차는 16.8입니다. 자, 일단 자사고나 외고들은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평균 점수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사고, 외고 같은 어떤 특목고들의 평균 점수는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면 표준 편차가 높다 그러면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점수가. 빵점부터 100점까지 많이 흩어져 있는 거.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면은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이는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예요. 84.3에 평균 점수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 낮은 편이거든요. 9.5면은. 외고 자사고죠. 그 중에서 98점 받은 거죠. 아, 그럼 외고 자사고에서 평균이 84였는데 얘는 98점 받았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옆에 거는 요거. 얘는 16.8이면 표준 편차 높은 편입니다. 이건 일반고의 분포예요. 그래서 평균점은 67점 정도에 모여 있고 점수가 쫙 흩어져 있는 거야, 아이가. 원점수는 93점을 받았고 얘가 98점을 받았더라도 여기도 98점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아, 이쪽은 일반고구나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등급에서는 얘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게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일반고인데 그러면 뭐 학종으로 뭐 대학교 좋은데 못 가겠는데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사고는 자사고끼리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일반고끼리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효성고, 그 다음에 성남고를 비교해 볼게요, 한번. 누가 봐도 우리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효성고가 잘한다는 거를 알죠. 효성고가 시험이 더 어렵다. 그죠? 성남고보다. 근데 입학사정관들도 알까요? 대학교의 고등학교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들어갑니다. 분포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 효성고든 성남고든 같아요. 분포가. 이렇거든요, 분포가. 그죠? 그럼 우리끼리는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냐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오히려 성남고 학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에서 잘만 자기가 하면. 자, 이런 겁니다. 크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세 가지예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반영 비율이 보시다시피 학교마다 좀 달라요. 자, 그럼 하나씩 분석해보면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학습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체 과목의 내신 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물어보죠. 선생님, 저는 이과 갈 건데 사회 안 중요하지 않나요? 학업 역량에는 중요하죠. 학생부 교과에도 중요하죠. 반영되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건 전체 내신에 대한 평가가 될 거고, 진로 역량이 좀 복잡한데, 얘가 이제 핵심인데,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번에 성남여고가 고등학교 1학년들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3명이어야 9등급제가 나오거든요. 1등급이 나오거든요. 10명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선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죠.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그 학생의 분포를 입학사정관들도 알아요. 그렇게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막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여기 선택을 별로 안 했구나 이런 느낌 딱 와요. 어쨌든 이런 선택 과목들을 갖다가 뭘 선택했느냐. 그래서 종합을 노릴 거면은 반드시 자기 진로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두 번째, 선택 과목의 등급이 중요해요. 그죠?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등급이 잘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자동봉진이라 그래서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진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왔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진로 역량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갑니다. 대학교에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요. 학업 역량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떤 학생이 전과목 성적이 좋아서 학업 역량 A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전체 과목의 점수는 좋지만 진로 과목이 얘가 만약에 이공계 학생인데 수학, 과학이 국어, 영어에 비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되면 얘는 조금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경쟁자들에 비해서. 공동체 역량은 봉사랑 동아리 활동들입니다. 봉사 활동도 중요해요. 종합전형에서는. 안 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 남들이. 그래서 얘도 A를 받았다. 경쟁자들이 만약에 만약 20명을, 여기 선발하는 학생이 20명을 선발한다고 할게요. 20명이 합격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20명이 전부 다 A를 받은 학생이면 이 친구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뭐 A, B, B까지 합격한다 그러면 이 친구 합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5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는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55%를 반영해요. 진로 역량이 좋은 애들을 뽑는 거죠. 자, 실제 사례인데 이제 동국대 경제학과에 지망한 겁니다. 전체 교과 성적은 A, B, C 중에 C가 제일 좋아요. 2.51이니까. 그죠? 그럼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전공 교과를 보니까 전공 교과는 얘가 제일 안 좋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을 55%를 보니까 진로 역량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선생님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진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이 세특을 갖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쓰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수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 기간이 있죠.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예요. 요 1년치에 대한 수정 기간.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야 제가 어떤 경쟁자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생기부를 잘 구성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면접입니다. 그러면 면접도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생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야, 물리 성적이 안 좋은데 몇 명이나 선택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예요. 근데 좀 좋은 대학들은 예를 보죠. 제시문 기반 면접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걸 푸는 거고, 면접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 학생부에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다.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고1들은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가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는 들으셨겠지만 5등급제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교과 점수 내신만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원래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인데 작년부터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종합전형은 생기부 플러스 면접인데 최저 등급을 수능 최저를 보기 시작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고1, 2는 트렌드를 탄다 그러면 인서울권을 갖다 지망한다 그러면 얘네가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고2는 이제 거의 고2는 임박했거든요. 두 학기밖에 안 남았고 고2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서울권에 좋은 대학을 노린다 그러면 다 준비해야 될 거고 내가 가천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약수정 논술이나 가천대에 맞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역량을 본다 그랬어요. 세 가지 역량. 자, 여기 보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입시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 어른이 되어라 이런 입시예요. 자기 거 자기가 챙겨라. 그래서 진로가 저는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럼 진로 역량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자기 진로가 없는데 진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로를 정 못 찾겠으면 사실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합하지가 않죠. 써봐야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논술이나 아니면 정시,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진로 탐색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세특에는 좀 더 찾아보세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든 뭐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만 1시간에 했었고 세특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반복적이어야 된다. 반복적. 그다음 또 하나는 역량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심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세특을 다 살펴보면 관심도는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세특을 보면 너 무슨 학과 갈 건지 대충 나와 있어요. 애들이 다 그걸로 써놓거든요. 저 세특을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 저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서 무슨 독서도 경영학을 했고요. 영어도 경영과 관련된 걸 했고, 뭐 등등.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역량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할 때 탐구력 적어놨잖아요. 그럼 뭐 수학 과목의 수행평가나 혹은 영어 과목의 수행평가나 혹은 뭐 국어는 말고 사회 과목의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세 가지가 과목은 너무 다른데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아이가 끝까지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학생이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학생은 되게 호기심도 많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탐구력도 뛰어난 학생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특에 공통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진로 역량은 당연히 세특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진로 활동도 물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4등급 이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죠? 4등급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등급보다 밑에 있으면 그냥 교과 성적을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든가. 알겠죠? 자, 공동체 역량은 뭐 동아리랑 봉사활동 같은 게 될 겁니다. 제가 12월에 설명회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복잡하죠? 자, 우리 학생들 모습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고1들은 2년만 있으면 어른이고요. 고2들은 1년만 있으면 성인이에요. 그죠? 예, 뭐 이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처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할 게 너무나 많고. 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죠? 여행도 혼자 가볼 수 있고, 대학 강의실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연애도 하고, 그죠? 캠퍼스도 걸어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너무 놀지 말고, 공부에 좀 내가 어떤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방법 곱하기 노력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노력 부분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노력 부분을 여러분 올려주시고 방법 쪽도 오늘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잘 알고 있었던 학생도 있을 거고 내용을 잘 모르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잘했죠? 이런 스토리들, 이런 스토리들, 이런 스토리들. 이건 굉장히 잘했죠. 5에서 2등급. 이런 스토리들. 한 등급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스토리들, 1등급들 받은 아이들, 이런 것들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5등급에서 2등급이 어떻게 잘했던 거가 되겠어요? 5등급 굉장히 못하는 건데. 그죠?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럼 노력을 막 미친 듯이 해서 그렇게 된 거냐? 뭐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켜서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린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요번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좀 진행을 해보십시오. 제가 악마의 컨설팅 그래가지고 공부 영상도 좀 찍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지금까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 복잡하다. 나 무슨 전형으로 가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1대1로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점수들을 분석해서 아, 너는 이런 전형으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떤 거든 간에 발전되는 모습과 발전되는 점수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신규 상담 받은 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왜 안 했대요. 자기가 뭐 때문에 안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간단하죠. 사실 어머님들, 학생들 간단하죠. 얘를 바꾸면 되잖아요. 얘. 그죠? 사실 변화라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강의 시간에 좀 졸았으면 다음에 안 졸면 되는 거고요. 숙제를 좀 잘 안 했으면 잘 하면 되는 거고, 질문을 안 했으면 질문을 잘 하면 되죠. 복습을 안 했으면 복습을 하면 될 거고, 신말을 안 했으면 신말을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하면 된다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4등, 이 1, 2등급하고 컨설팅이 좀 다른데, 1, 2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마 심화학습 쪽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4등급이고, 막 3등급 올라가고 싶고, 막 좀 애매하다, 점수가. 그럼 이거 하나만 반복해도, 이거 하나만 좀 지켜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면,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과목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중요하다, 학원에서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죠? 다시 보는 일이 잘 없죠. 그게 이제 실패의 어떤 이유가 되겠죠. 중요하다 그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중요하다는 거를 복습하거나 반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같이 이런 중요한 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수학 얘기만 하면 내가 1시에 잔다. 2시에 자세요,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내가 이 중요한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죠? 되게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가 5에서 3으로 오른 학생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한 50점대에서 70점대가 된 거예요. 동광고 학생이에요. 이 친구한테 제가 컨설팅 해준 게 학습법 컨설팅 이런 거였어요. 중요한 문제를 5번을 해라. 복습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야 7번 유형 중요해 그러면은 7번 유형에 10번, 11번, 12번, 13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5개를 딱 쳐놔요. 이렇게. 그 순간 쳐놓고 그 복습하는 시간을 정해서 여기다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5번 보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2달 만에 올랐어요. 오르겠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오를 것 같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문제였는지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한 실행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이 못할까 봐 제가 학생들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잘 못하면 몰라서 질문을 못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공부를 숙제를 안 하면 뭐 질문할 게 없고 막 이래요.
그걸 좀 방지하고자 제가 이제 하이퀀탑 그래서 질문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질문 많이 하면은 학원비도 뽕을 뽑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질문 한 문제당 제가 이제 알바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1등급으로 가는 학습 컨설팅 그랬어요. 2등급이나 3등급 때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요거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잘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100등이었어요. 400명 중에. 저 때는 사람 많았죠. 근데 고3 때는 제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거예요. 저는 공부법을 스스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잖아요. 외웠는데 까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까먹지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외울 게 있으면 수첩에다 다 썼습니다. 영어 단어가 됐든 수학 공식이 됐든 국어의 뭐 국문법이 됐든. 그래서 수첩에 쓰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투리 시간에 그 수첩을 계속 봤어요. 통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럴 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외우는 거는 앉아서 오랫동안 외우는 것보다 짧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암기장 하나 쓰고 그다음 복습 하나 하고 이러면은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것들은 거의 다 얘기를 드렸는데 자, 잘 들으셨죠?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집중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잘 모르겠다,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학원에 컨설팅 신청을 하세요. 저한테 좀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 뭐 교과 전형이니 논술이니 수능이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단은 그런 건 다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잘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약간 약수령 논술 준비한다. 그러면 수투의 지금 미적분 쪽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 나와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학 하의 뒷부분일 텐데 교과나 종합에 도움이 되겠죠. 교과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럼 걔를 올려놓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 그 다음에 좀 약간, 뭐랄까요. 입시 전형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그게 민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 얘기 교훈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에 얘기해서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